네, 안녕하세요. 중국을 만든 어, 고전 명문선 논어. 오늘은 향당편의 한 두 문장 정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뭐 흔히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의미를 못 찾는데, 참 나이를 들면 이 문장이 정말로 그 공자가 성인이다라고 하는 아,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좋은 문장으로 나이가 들면 느끼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아, 이거는 이제 그 밥사자라고 밥사자라고 읽어야 됩니다. 밥사. 사불념정, 이거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불념, 그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다, 싫어하다는 뜻인데, 물리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도록 먹는 거를, 아주 지겹도록 어, 먹는 것을 염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염이란 말은 아주 물리도록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밥은 물리도록 드시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죠. 뭐냐면 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여기 쓰이는 것처럼 정은 쌀 곱게 찌을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정갈한 게 그 도정이 된 그 도정을 금방 해서 밥을 하면 진짜 밥이 참 기름이 잘잘 흐르면서 맛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도정을 갓 해가지고서 밥이 정갈해도 그것을 맛있다고 물리도록 많이 드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불렴새라 그래서 이 회는 저기 얇게 썬 고기 회자죠. 얇게 썬 고기 회. 회는 불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도록 드시지 않았다. 어떻게 해도 새해는 뭐냐면 아주 가늘게 예쁘게 썰은 것을 새라 그럽니다. 그 회를 아무리 예쁘게 가늘게 맛있게 그런 썰어 놨어도 그것을 물리도록 드시지 않았다. 드실 만큼만 드셨다는 얘기죠. 사의에라 그랬죠. 아, 사의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패까지 이제 걸리는 거죠. 불식 여기까지 걸리는 겁니다. 드시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가 밥이 의는 쉴 의자예요. 쉬어서 그다음에 상했다면, 밥이 쉬어서 상했다면, 그리고 물고기가 골았다. 이것은 썩을 뇌자인데, 물고기가 골고 고기가 상한 것은 불식, 드시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색악 불식하셨다. 색악이라는 말은 여기에 나왔는데, 색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제 색깔이 아닌 것이 색악입니다. 그 색은 보통 음식 같은 것이 이제 제 색깔이 나야 되는 것이죠. 제 색깔이 나야 되는데 그 제 색깔이 나지 않은 것을 색악이라 그래요. 제 색깔이 나지 않은 것은 드시지 않았고, 취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냄새가 나쁜 겁니다. 냄새가 나쁜 것도 드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불식, 실임이라 면 이것은 익힐 임자거든요. 익히지 않은 것도 생으로 드시지 않았다. 불식이라. 이때 시는 뭐냐면은 때가 아닌 것, 제때 나온 것이 아닌 것이죠. 제때. 예를 들면 조생종이나 뭐 이런 것들 제철이 아닌데 일찍 나온 것들은 드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뭐 다른 뭐라고 해석하냐면, 식사 시간에 나온 음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설도 있어요. 즉 식사 시간이 아닌 시간에 뭐 간식처럼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음식은 드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철이 아닌 것은 드시지 않으셨다. 그다음에 할부정 불식하시다. 할은 벤다는 얘기죠. 음식을 멀기 위해서는 잘게 베거나 썰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거나 썰은 것이 바르게 썰지 않은 것, 삐뚤빼뚤하게
썰어 가지고서 보기 좋지 않은 것 이런 것도 이제 드시지 않으셨다.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보고서 이런 것을 보고서 이제 대륙의 중국 대륙의 이제 어떤 이념의 충실한 그런 이제 학자들은 이것은 뭐 공자가 이제 귀족 생활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해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거 사실 그 뜻이 아니죠.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기장 불식이라 부득기장 불식. 이때 장은 뭐냐면은 음식을 먹을 적에 요즘 말하면 소스죠, 소스. 그러니까 장인데 소스죠. 음식을 먹을 적에 찍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제소스죠. 그 음식에 함께 먹어야 되는 제소스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도 드시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육수다라도 고기가 아무리 수는 비록 있지만 아무래도 또 있습니다. 아무리 많다.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불사승식기라. 밥기운, 식기라 말은 밥기운입니다. 밥기운을 이기지 못하게 하였다. 불사는 뭐뭐 하지 않게 하였다. 이 승자는 이길 승자죠. 밥기운보다 밥기운을 이기지 않게 드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밥보다 고기를 많이 드시지 않았다는 얘기다. 뭐 오늘날은 우리가 그냥 밥은 뭐 거의 안 먹고 고기로만 이제 뭐 고기 다이어트란가 뭐 그래가지고선요. 네, 단백질 다이어트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밥은 안 먹고 고기만 먹는 그런 사람도 있던데 공자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절대로 밥보다 고기를 많이 드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유동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사람은 늘 타락하게 되고 다른 곳으로 빠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형식에 맞추어서 형식대로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형식만을 고집하는 형식주의자가 되면 안 되겠죠. 공자님은 이제 이런 형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형식에 맞춰서 삶도 형식과 똑같이 일치시켜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람은 제 모습을 갖추기가 힘들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형식만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형식에 맞춰서 삶을 거기에 맞춰 살았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살도록 자기가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이죠. 이게 바로 훌륭한 점입니다. 그다음에 유주무량하사 불급난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술만은 이런 뭐뭐만은 술만큼은 무량 정해진 양이 없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해진 양이 없으셨다. 응? 정해진 양이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양을 드셨는데 많이 드실 때도 있고 조금 드실 때도 있는데 많이 드시더라도 난에 이르지는 않으셨다. 난이란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만취해서 술 주정하고 그러는 이제 좀 추태를 부리는 상태를 난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정도에 이르지는 많이 드셔서 일정한 양이 없어서 많이 드시긴 했지만은 그런 어떤 개차반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으셨다.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일부 이제 젊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좀 저희도 그랬습니다만은 젊을 때 그랬습니다만 이걸 장난삼아 요 단구를 어사내면 요 불급에서 여기서 끊죠. 여기서 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자님께서는 술의 양이 없다. 무지무지 양이 많다는 얘기죠. 양의 제한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불급 그 양에 차지 않으면 난동을 부리셨다. 뭐 이렇게 이제 우스개를 하는데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우스개고요. 네. 그러나 원래는 술만큼은 일정의 정해진 양이 없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만취 상태에 이르지는 않으셨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길어서 둘로 나눠서 한 겁니다. 사실은 한 단위죠. 고주 시포는 불식하시고 자 고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주에 남아 있는 것처럼 고자는 요 고자와 같습니다. 하룻밤 지난 술 고자예요.
하룻밤 지난 술.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익으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이게 또 좋은 술일수록 몇 년, 어? 십수년 걸려서 익히는 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술에서 좋은 술이죠. 근데 술을 빨리 먹기 위해서 그냥 하룻밤에 익히는 술도 있어요. 네, 이런 술은 하룻밤 만에 익히는 그래서 익지 않은 술이죠. 이런 술. 음. 그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술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카바이 들어서 익히던 그런 카바이 술도 있었습니다. 이런 술은 진짜 나쁜 술이죠. 이런 술. 그다음에 시포는 저 시장 가서 사온 육포. 포는 이제 고기를 이제 말린 고기 포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사온 육포는 불식 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룻밤 만에 급히 만든 익힌 술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사온 포는 드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불철 강식이나 부다식이라 이 철자는 거둘 철자입니다. 우리가 철군한다 그러잖아요. 군대를 철수한다 할 때 물릴 철자예요. 물리다, 거두다 이런 얘기예요. 강식 그 자, 식사 후에 불철 강식을 식사 후에 다른 그릇은 모두 치워도 생강을 담은 그릇은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뜻입니다. 거두지 않았다. 강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강식이라는 건 뭐냐면 생강을 담은 그릇이에요. 생강을 담은 그릇은 물리지 않으셨다. 남겨두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생강은 그 일종의 후식으로서 이제 식사한 후에 입가심을 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이제 후식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다른 그릇은 다 물렸지만은 생강은 그대로 두셨는데 이것도 부다식이라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많이 드시진 않았다 이런 얘기죠. 생강은 좀 자극적인 음식이니까요. 그다음에 제어공. 제는 어디에서 공실, 이 공은 공실 임금님이죠. 노나라 임금이니까 공이죠. 노나라 임금의 공실에 가서 제사를 돕다. 이때 제사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기 제사가 아니니까 임금님의 제사에 가서 제사를 도와드리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사 끝나면은 그 고기를 나누어 주거든요. 그럼 고기를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집을 불숙육이라 숙이라 말은 하룻밤 지날 숙자죠. 하룻밤 지낼 숙. 그러니까는 그 고기를 하룻밤을 넘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룻밤을 넘기지 않고 즉 그날 저녁에 다 드셨다 이런 얘기죠. 물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집안식구 나눠 먹었겠지만요. 그다음에 제육 자기 집 제사에서 나온 고기는 불출 3일을 넘기지 않았다. 3일 안에 다 이제 먹었다. 소비했다는 얘기죠. 출 3일이면 불식지이라 3일을 넘기면은 그것을 드시지 않았다. 설사 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시지 않았다. 식불어 음식을 드실 적에는 식사를 하실 적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침불언 그다음에 주무실 적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물론 이제 이때 침을 주무신다는 잘 적에 말한다는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백엔머리 송사 같은 것도 안 들으셨겠네요, 그죠? 소사 체경이라도 비록 소사 체경 소사는 성긴 밥이거든요. 아주 조악한 성긴 밥, 대충 해서 먹는 밥을 바쁠 적에 일일이 다 격실 갖춰서 드신 게 아니라 대충 바쁘면 대충 갖춰서 드시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먹는 음식이 소사예요. 그다음에 채경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여기 나와는 채경은 뭐냐면 나물에 쌀가루를 넣어 끓인 국이죠. 이것도 간단히 먹는 그런 이제 국인데 이러한 간단히 먹는 음식을 드실 때에도
과제라고 하는 건요. 이게 제가 주에 달았습니다. 과제는 북방에서는 이제 끼니마다 그 오이를 이제 먹는 오늘날도 그 저기 그 중국 음식집에 가면 오이지가 나오죠. 예. 그 오이를 먹는데 그 수저를 들기 전에 오이를 비롯한 음식물을 약간씩 덜어서 밥상에 놓고 이제 음식을 만든 음식을 주신 선조나 또는 음식을 만든 그 식량을 만든 그런 사람들에게 간단한 제사를 드리는 이제 풍습이 있었죠. 예, 그것을 이제 그 과제라 그럽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에 그 어른들이 그 식사할 적에 반드시 한 숟갈을 덜어서 상 위에 놓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과제라는 것이죠. 에, 선조에게 간단한 제사를 드리는 이제 풍습을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거 고수레라고 그러죠. 고수레. 네. 뭐 고시레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고수레죠. 고수레. 고수레를 했습니다. 조금씩 덜어가지고 그것은 선조와 또는 이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자 이렇게 하는 간단하게 하는 이러한 간단한 그 제사인데도 이때도 반드시 제여야라. 제는 그 뭐냐면은 그 뭐죠? 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재기. 목욕 재기한다는 거잖아요. 아주 그 진실된 마음을 갖고 제사를 지내듯이 실제로 제사를 지내듯이 그렇게 한다 이러니 이 여자는 뭐냐면은 그럴 연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럴 연자 재연이라 이렇게 되죠. 재기하는 마음으로 아주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걸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아니, 그냥 한번 읽어보시죠, 뭐. 뒤에 것만 하더라도. 담근 지 하루, 담근 지 하룻밤 된 술과 저자에서 사온 육포는 드시지 않으셨다. 생강을 담은 그릇은 치우지 않으셨지만 생강을 많이 드시지는 않으셨다. 임금님의 제사를 도와드리고 받아온 고기는 그날 밤을 넘기지 않으셨다. 집안에서 사온 고기는 사흘을 넘기지 않으셨고 사흘을 넘기면 드시지 않으셨다. 진지를 드실 때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주무실 때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아무리 조악한 밥과 나물국이라도 고스레를 들으셨으며 이때도 반드시 제기하시듯 하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모범을 보여서 다른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살라. 즉, 그 형식에 맞고, 형식에 맞춰서 그 형식대로, 지금 여기 필여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그 오이로 지내는 간단한 제사도 마치 그 목욕 제계를 하고 제사에 임하듯이 그런 마음가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오늘날은 우리가 형식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데 사람에게서 형식을 빼놓으면 사람은 뭐도 대수가 뭐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리 실질을 숭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질을 숭상하는 형식이 있는 겁니다. 실질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를 들면 청바지를 입는다고 청바지를 입는 것이 그것이 형식이거든요.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뭐 승용차를 안 타고 SUV를 탄다 그러면 SUV라고 하는 건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형식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구분한데 구는 이제 구자는 마국간 구자입니다. 마국간 구자고요. 분은 탈분자죠. 마국간이 막 불이 났나 봐요. 마국간에 불이 났는데 자 퇴조 선생님께서 조정해서 퇴청하신 거죠. 퇴근을 하시고서는 불이 났다는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아니면 뭐 누가 달려가서 미리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마곡간에 불이 났는데 선생님께서
퇴청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상인호 이 사건이 이 화재 사건이 사람을 다치게 하였느냐 이런 얘기야. 이 화재 사건이 상인 사람을 다치게 하였느냐? 호는 이제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죠. 사람을 다치게 하였느냐? 하고선 불문 마라. 말에 대해서 마구간에는 말이 다쳤는지 궁금하지 않다.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죠. 사람이 다쳤느냐만 물으시고 말이 다쳤냐는 물으시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 자, 이게 인본주의죠, 그죠? 인본주의. 오늘 같으면은 뭐 이런 경우라면 아마 어쩌면은 아마 사람보다 그 동물 뭐 개가 다치지 않았느냐, 고양이가 다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부터 먼저 물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 공자님은 사람을에 대해서는 물어봤지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하는 그런 인본주의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문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